손흥민 부상이 정말 확실히 맞는 것인가, 출전조차 불가능하다는 손흥민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일부 팬들은 손흥민 부상에 대해 공식적인 내용은 포스테코 글로의 인터뷰밖에 없지만 그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로파 리그 1라운드 카라박 경기 후 손흥민 상태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그 당시 인터뷰에서 허벅지 근육 부상은 아니고 좀 필요한 상태라고 말하면서 상황을 봐야겠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었는데, 그러나 유전을 결정하고 이어진 유로파리그 2라운드마저 결정한 뒤 브라이턴과의 리그 6라운드 경기도 손흥민 출전이 어렵다고 말하자 현지 토트넘 팬들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코글루의 막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손흥민이 브라이턴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충격적인 행보를 폭로해 많은 팬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풋볼 잡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공식 경기 5연승을 질주하며 초반 부진을 말끔히 털어낸 분위기여서 영국 현지 매체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트넘은 리그 1라운드 경기였던 레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1대0으로 앞서가던 상황에서 레스터시티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미 보디의 한 골을 얻어맞고 1대1로 비기는 대참사로 팬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라운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4대0으로만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추지 못한 부상 병동인 뉴캐슬과 아스널을 상대로 충격적으로 이어나면서 포스테코글루 경지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축구 전문가는 포스테코글루 전술의 특징은 양쪽 풀백을 중앙으로 좁혀 올리면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을 공략하는 수비를 도외시하는 극단적인 공격 축구라고 말하며, 토트넘은 넓은 수비 뒷공간을 상대에게 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하려면 매우 발이 빠르고 1대1 수비 능력이 뛰어난 세계 수준의 센터백이 있어야 이런 축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메로와 반 더 베이크에 떨어지면 포스테코글루 수비 자체가 흔들리면서 팀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비형 미드필더인 비수만 벤탄쿠르가 적극적으로 상대의 역습을 끊어내는 1차 수비를 맡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리그 초반 제대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비의 안정성이 매우 심각하게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은 토트넘은 수비보다는 공격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모든 공격 지표가 맨시티에 거의 근접하거나 그것보다 높은데도 많은 골을 넣지 못한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트넘은 각종 팀 공격 지표에서 역대급 미친 스탯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90분간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 진입하는 횟수에서 2위, 터치 숫자 역시 2위, 상대 진영에서 패스 성공률 2위,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는 태클 역시 1위,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건 역시 2위 등이 정도 스탯이면 맨시티를 씹어먹어도 될 만한 수치지만 가장 많은 결정적 기회 무산을 기록하면서 골 전환율이 떨어집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저 수치는 토트넘의 5연승 속에 숨겨진 비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상대한 팀들이 모두 상대적으로 토트넘 다 한 수나 두 주는 아래여서 이겼다는 뜻이다. 브레넌 존슨이 5연승을 질주할 때 골을 기록해 영국 현지 매체들이 난리지만 강팀을 만나서는 깨끗이 지워져 버린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축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골문 앞에서 결정을 지어줄 선수가 손흥민 빼고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때문에 상대팀은 손흥민의 슈팅을 봉쇄하는 단순한 수비 전략 하나만으로 토트넘 공격진 전체의 득점을 무산시켜버린다. 팬들이 한심해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골 가뭄을 해결하려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놓으면 손흥민을 지원하는 패스 존슨과 베르너 메디슨이 해내지 못하면서 손흥민이 고립되고, 손흥민을 좌측 윙어로 뽑아서 패스 지원을 하면 존슨이 메디슨, 베르너가 심각한 홈런 슛으로 찬스를 다 날려먹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켄은 원톱 자원으로 영입하고 그를 원톱으로 올리고 손흥민을 왼쪽 윙어 자리로 놓으면 골 가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건 그의 큰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글로는 랑케의 전방 압박 능력을 높이 사서 영입했지만 랑케의 움직임과 연계 능력이 손흥민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손흥민이 또다시 고립되자 아스널과 같은 팀을 무너뜨릴 선수가 토트넘에 전혀 없어져 버려 형편없는 경기력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에 대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존슨이 오른쪽에서 부정확한 컷백을 올려 랑케 고립시키고 수비에 제대로 가담하지 않으면서 포로가 올라오다가 역습을 당하는 경우 오른쪽에 구멍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얻어맞은 골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간 메디슨의 경기 운영 또한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 메디슨은 레스터시티에서 부상 후 폼을 회복하는데 보통 적게는 6개월 때는 1년 정도 걸리는 특징을 가진 선수라고 말하면서 지난 시즌에서 다친 후 최근에야 폼이 올라오는데 무려 1년 동안 폼 회복이 되지 않아 팀 전체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수만 펜탄크루도 부상에서 회복되어 폼이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토트넘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공급을 거의 하지 못해 손흥민이 고립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쿨루셉스키 오른쪽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환하면서 경기력이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 분석에 동의하면서 5경기 연속 승리는 매우 고무적인 것은 맞지만 강팀을 상대로도 이겨야 우승 경쟁 아니 적어도 위원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손흥민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토트넘은 이번 주말 브라이턴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너무 우려스럽다고 걱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스코 글로는 경기 전 사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져서 브라이턴전에 출전이 어렵다고 말해 팬들을 더욱 절망케 했는데요. 이 인터뷰를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은 브렌트퍼드 전에서부터 허벅지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했는데 그 뒤로 카라바크의 유로파 리그 1차전에 선발로 쓰고 3대0 이될 때까지 교체하지 않았다는 것이 포스코 그루의 선수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현지의 몇몇 매체들은 손흥민이 1% 출전 가능성을 뚫고 브라이턴전에 출전할지 모른다고 말해 많은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매체들은 손흥민은 과거 모리뉴가 감독을 맡았을 당시 허벅지 뒤 근육 상처를 입어 3개월 동안 출전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2주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고 2개의 어시스트를 하면서 아스널에 절망을 안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매체들은 이어서 손흥민의 부상 정도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미식 축구 경기의 사전 행사에 손흥민이 나타나 행사에 참여한 것이 결정적 증거라고 언급하면서 브라이턴전 선발 라인업을 봐야 알겠지만 포스테코글루 말처럼 경기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부상 회복이 더딘 선수가 구단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를 접한 많은 축구 전문가는 토트넘이 5연승의 기세를 이어가면서 상위권 팀들과 싸움하려면 손흥민을 돕는 게 득점력 회복이 필수라고 말하면서 걔가 골을 넣기 시작하면 손흥민에 대한 상대 견제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 더 많은 골을 넣게 될 것이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 그리고 유로파 리그 우승을 위해 손흥민의 빠른 복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토트넘의 본체인 손흥민의 출전이 간절하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